안녕하세요, 닥터 뽀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크릴 오일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집에서도 먹고 뒷집에서도 먹고 뭐 어디 교회 갔더니 다 드시고 있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시켜먹고 사먹고 얻어먹고 막 이러는데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오메가3가 다이어트가 된다. 오메가3는 뭐 구조가 복잡하겠죠. 우리가 보통 먹는 생선 기름을 통해 얻은 오메가3는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방산이 3개 붙은 모양이나 아니면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형태로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크릴 오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오메가3 모양이 다른 지방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능이나 효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연구에 따르면은 트리아실글리세롤 이런 형태의 지방산 구조가 몸에 들어왔을 때 생물학적 이용률이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죠. 얘를 오메가3라고 표현을 안 하고 크릴 오일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죠. 어유 뭐 이렇게 광고 안 하잖아요. 오메가3 이걸 강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유명해. 이미 오메가3 하면은 피쉬 오일이라는 게 정형화 됐죠. 그런데 생물학적 이용률이 더 좋다고 알려진 이 크릴 오일을 강조하고 싶어. 크릴 오일이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어찌됐든 너무 큰 단점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크릴 오일에 대해서 첫째로는 어떤 화학 양품을 써서 추출 방법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해하다라는 점. 이게 크릴 오일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선상 가공을 하지 않고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얼려가지고 이제 육지로 보낼 때 이게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살균제 이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품들의 유해성, 인지질 함량. 근데 인지질만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트리아실글리세롤 형태로도 같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인지질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이것도 바다생물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농축될 수가 있겠죠. 여러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없는 제품을 선택을 하도록 광고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러한 무수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고 크릴 오일을 과연 먹어야 되냐는 것이죠. 크릴 오일하고 오메가3하고 바라는 효과는 같아요. 단지 생물학적 이용률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이런 문제점을 모두 감수할 이유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병원에서도 처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 효능과 안전성 이런 것들이 증명된 거예요. 하지만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냥 건강식품이죠. 확립되지 않은 거예요. 뭐 특출난 효과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이거를 굳이 찾아 먹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이슈들의 종지부를 찍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하도 이제 이슈가 많아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올해 2월에 바로 크릴 오일과 피쉬 오일을 비교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 개의 효능 효과는 비슷해요. 그러면 더 명확해졌죠.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 기름을 통해 추출한 오메가3와 비교해서 굳이 크릴 오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오메가3 홍보 대사도 아니고 제가 오메가3를 팔고 있거나 생선 기름을 짜내고 있지는 않는데, 워낙 주위에서도 크릴 오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물어보고 하시곤 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확립된 것들을, 그리고 연구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안전하겠죠. 우리 몸에 대고 실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굿바이.